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장마감 복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뭐 전반적으로 좋았죠? 예, 외국인 수급도 코스피 시장에서 들어왔고, 예, 최근에 뭐 환율 부분 좀 얘기 드릴 거 있는데, 어쨌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어떤 환경이 잘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개인들의 양도세 회피 물량 나오는 거를 어느 정도 좀 벌충해 줄 수 있는, 아니면 그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린 거죠. 예,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최근에 좀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거 좀 볼 수 있고요. 오늘 뭐 셀트리온 그룹주 그리고 제넥신 흐름이 좋았죠. 예, 셀트리온도 4% 넘는 상승. 예, 이 셀트리온이 4% 넘는 상승을 보이는 게 자주 안 연출되죠. 한 달에 뭐 한두 번 정도 나온다면. 근데 오늘 4% 뛰면서 거의 21선 근방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의미가 좀 있는 시세 흐름 같고요. 제넥신 같은 경우도 오늘 장 막판에 영장류 관련된 논문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예, 이따가 또 분석을 해드릴 건데 그거 나오면서 오늘 한 5%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력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종목이 오늘 뭐 강한 흐름을 보여서 다들 제가 이제 최근에 뭐 계좌 상담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계좌를 받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셀트리온 그룹주와 제넥신은 다 있으세요. 예. 한 분인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분은 최근에 구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분 빼고는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제 구독자분들께서 주력으로 갖고 계신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흐뭇한 어떤 웃음을 짓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ETF 관련해서도 좀 설명드릴 거고, 오늘 LG화학 관련된 얘기들 같이 좀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장 마감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49% 올랐고요. 코스닥은 0.2% 올랐어요. 양시장 모두 오늘 어떻게 보면 양시장 모두 약간의 음봉? 예, 코스피는 약간 도치 형태. 하지만 뭐 플러스로 마감됐기 때문에 우호적이고요. 오늘 조금 더 의미 있었던 거는 아시아 증시에서 상해 증시 2.6% 강세, 홍콩 증시 2.7% 강세. 지금 이제 마감된 건 아니지만 예, 거의 종가 보니 고가인 형태로 아주 좋은 어떤 형태로 마감될 것 같고요. 대만 증시도 0.5% 강세로 마감돼서 전고점 타진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TSMC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대만 증시 쪽에 IT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일본 증시는 오늘 약간 좀 밀리네요. 0.26% 약세. 최근에 이제 우리 연휴 동안 미국 시장이 계속 강세였기 때문에 나스닥도 이렇게 전고점을 다시 비슷하게 올라가는 그런 형식으로 좀 가고 있고요. 좀 의미 있던 거는 이제 수급이죠. 외국인 수급이 오늘도 1,300억 정도 수급이 들어왔고요.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 일별 흐름으로도 보시면 오늘 1,300억, 지난 목요일날 7,600억 수매수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래서 최근에 워낙 강세 기조, 그러니까 워낙 강세 기조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사면 환차익까지 볼 수 있고 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좀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글로벌적 현상이죠. 우리나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달러 쪽에 어떤 자산이 이제 신흥국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형태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한국 증시에도 뭐 삼성전자 많이 사잖아요. 그게 꼭 삼성전자를 산다기보다는 뭐 한국 증시에 대한 어떤 매수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전기전자 섹터 쪽으로 3,000억을 순매수했죠. 보시면 3,175억을 전기전자 섹터에서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올라갔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뭐 그런 것들이 개인 수급이 연말에 좀 나오더라도 증시가 크게 안 밀릴 수도 있겠구나, 혹은 세게 올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비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연말 증시에 대해서.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 오늘 뭐 강한 흐름, 계속 21선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5일선, 21선 위에서 놀고 있다는 거는 시장이 강하다는 거거든요. 코스닥 지수도 오늘 역시나
5일선, 21선 위에서 놀았잖아요. 예, 이거 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거의 뭐 조정을 일단락 시킨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인 매크로 이제 환경도 좋고, 예,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리포팅 있는 거 읽어드릴게요. 그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팅인데요.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원화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위안화 강세로 인한 어떤 그 흐름으로 좀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안화가 왜 강세인지를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위안화의 장기 추세는 강세로 조금씩 기우는 형국이다. 미국 시장에서 미국 국채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 미국 장기 국채 금리는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금리 하락으로 이제 금리가 하락하면 이제 채권 가격이 오르니까 채권 자본 수익이 발생했지만 이제는 그것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바이든 당선 시에는 뭐 금리 반등 가능성도 좀 크다는 측면에서 미국 국채를 담아야 할 이유가 사라지고 있다. 자본 수익도 얻기 힘들고, 예? 금리 차익도 거의 뭐 의미 없는 수준이고, 이러니까 이제 그 다른 자산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금들이. 결국 자금은 굉장히 눈치 빠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계속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지금 역대 최고 수준으로 되고 있어요. 위안화 채권을 지금 막 사들이는 거죠. 보시면 위안화 10년물, 미국채 10년물의 갭 차이가 지금 역대 최고치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위안화 강세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원화 강세가 연동되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로 또 외국인들이 들어올 여건이 이게 트렌디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안화 채권 같은 경우 3대 지수 편입이 확정됐어요. 수급 요인도 좋아진 거죠. 그래서 위안화 개방까지 서두르고 있고, 사실 뭐 중국 채권에 대한 신뢰가 좀 낮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중국 채권의 매력이 너무나 이제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매크로적인 환경 자체가 연말 내년 초까지 수급 요인에서는 좀 우호적일 것 같고요. 그런 흐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 개인들이 양도세 때문에 물량을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정도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걸 홀라당 가지고, 왜냐면 지금 그 외국인은 올해 들어가지고 한 30조 가까이 순매도 했기 때문에 한국 주식이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이제 해외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백을 이제 메꾸기 위해서도 강하게 이제 수급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섣불리 주식을 매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얘기 드릴 게, 지금 밑에 보시면 제가 거래대금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밑에 이게 거래량이 아닙니다. 거래대금이 보시면 최근에 쭉 빠지고 있죠. 증시가 올랐는데도 거래대금은 크게 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용담보대출이라든지 뭐 대출이 좀 막혔죠. 은행권에서도 신용대출이 좀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막 그런 물량들이 굉장히 들어왔다가 지금 그런 물량이 못 들어오거나 오히려 줄어든 추이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의 어떤 매수 여력 자체가 공격적인 매수 여력 자체가 지금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 자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고점대를 형성시켜서 돌파시키면 뭐 그런 어떤 이제 지금 보유한 자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올리는 수급을 넘어서 신규, 아직까지도 들어오지 않은 어떤 신규 매수세가 들어오면 이게 돌파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최근에 계좌 받으면서 좀 느꼈어요. 이게 이제 모집단이 뭐 제가 이제 크진 않을 건데 한 200명 넘는 수준 정도가 모집단이 큰 건 아니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보니까 와우, 이 대출이 굉장히 많은 투자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이제 여기 부분에서 굉장히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켰다는 건데, 최근에 대출이 안 되니까 거기서 추가적인 어떤 베팅이 안 된 것 같고, 신규 어떤 수급들이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신용융자 잔고도
조금 감소했어요. 예. 소위 이제 좀 털렸다? 예, 이렇게 좀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추후 외국인들이 잡아 끌어올리면 개인들은 매도할 것 같아요. 예. 이 어떤 분위기상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흐름도 좀 감지된다. 최근에 거래 대금이 감소한 부분이 이렇게 그런 어떤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셀트론 그룹주 한번 볼게요. 셀트론 그룹주 오늘 4% 넘는 셀트론 강세 21선 부근까지 붙었죠. 이게 이제 돌파해줘야 돼요. 21선 돌파하면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21선을 돌파하는 게 조정을 좀 일단락 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아직 21선 돌파를 하진 못했어요. 제약은 21선을 돌파해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두 종목보다는 탄력이 강한 거죠. 빠질 때는 또 급하게 빠지고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넥신 제넥신이 오늘 뭐 막판에 영장류 논문 발표되면서 뉴스 나오면서 5% 급등 분봉으로 보더라도 막판에 확 튀어버렸죠. 그래서 막판에 튀어서 모르겠어요. 내일 장 초반에 차익 매물이 약간 나올 수도 있지만 뭐 그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 것 같고 백신 임상에 대한 그 결과 발표 기대감이 제가 볼 땐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장 초반에 약간 음봉으로 밀린다고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21선 붙였죠? 21선의 어떤 매물들 좀 소화하는 포인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일은 약간 도치 형태 나오다가 막판에 끌어올리는 형태 이렇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주 좋아요. 여기서 딱 지지받고 61선 지지받고 점진적으로 올리면서 이제 위에서 거래 터지는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도 이제 중요하죠. 삼성바이오가 지금 보시면 밑에서 이제 양봉을 한번 쳤죠. 오늘 셀트론 같은 어떤 그런 흐름인데요. 올려 쳤다가 중장기 평선에서 걸쳐 있는데 이걸 21선을 팡 돌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삼성바이오에 대한 어떤 투자 관점이 아니라 전체 바이오 업종을 지금 이끄는 주도 이제 캐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21선을 탕 위로 쳐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 들썩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죠. 그래서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 가고 있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LG화학인데요. LG화학이 좀 오늘 아쉽죠? 근데 실적 발표를 한다는 거는 일단은 그걸 기대했던 차익 매물이 나온다는 걸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약간 그 배터리 악재랑 같이 겹치면서 좀 밀린 것 같아요. 오늘 수급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기관들이 좀 매도를 했지만 외국인들이 여전히 뭐 수급이 깨지는 수급이 아니라서 괜찮고요. 그 배터리 문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아마. 그게 LG화학의 문제인지 현대차 관계사들의 어떤 뭐 조립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인지 공정상의 문제인지 그거는 아직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 그게 이제 리콜하면서 공동 부담이 되더라도 영업이익 단위로 이제 큰 부담까지 되는 수준은 아니에요. 일단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켜보도록 하죠. 근데 큰 영향을 미칠 거라 보지는 않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오늘 뭐 그런 영향 때문인지는 뭐 약간 약세로 마감했지만 그래도 21선 받쳐주면서 양원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괜찮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중에서 하나 볼게요. 박셀바이오. 최근에 이제 계좌 받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시던데 괜히 리딩처럼 되면 좀 애매하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거는 굉장히 기회 시세를 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여기서 붕괴시키려고 내려가는 형태가 아니라 누르는 형태라고 좀 보거든요, 전. 그래서 제가 볼 땐 좋은 기회가 온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고용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게 ETF 쪽인데요. ETF 상품이 이제 상장이 됐거든요. 타이거, KLX, BBIG, K뉴딜 요 지수 ETF가 이제 상장됐는데요. ETF라는 건 상장 지수 펀드라고 펀드 형태인데 이렇게 거래할 수 있게 상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종목을 한데 모아서 이렇게 펀드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어떤 한 종목의 형태로 이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분산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좋은 상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릴 게, 요 BBIG K 뉴딜 지수, 요거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만든 요 지수 자체가 이거 상장되고 나서 개인들이 많이 샀더라고요. 예, 그래서 흥행을 한 걸로 볼 수가 있고요. 300억 넘게 샀죠. 오늘도 이제 한 79억 정도 개인들이 샀는데요. 괜찮은 상품이에요. 근데 저는 이 전체 BBIG K 뉴딜 지수 ETF를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BBIG K 뉴딜 지수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되죠. 종목이. 예, 종목당 한 8% 남짓 정도 비중 똑같이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사실 여기에서 다 투자하고 싶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예, 이거는 조금 애매하고, 뭐 이런 것도 좀 애매하고, 넷마블도 사실 조금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도 조금 뭐 성장성은 이제 확고하지만 밸류가 좀 부담이고, 그런 부분들을 따질 때 저는 전부 다 이거 투자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네이버, 카카오도 저는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한다 이렇게 보진 않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종목 구성은 이렇게 되는 거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렇게 BBIG. 여기서 저는 이제 2차전지 관련된 ETF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ETF. 2차전지 관련된 종목만 모여있는 거. 그래서 종목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배터리 셀 제조업체들 3개가 이제 제일 큰 비중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밑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 SKC, 에코프로비엠, 일진머티리얼스, 두산솔루스, 후성, 첨보 정도. 첨보가 좀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전부 다 이 종목들 전부 다 모아놓은 요 ETF는 저는 투자 매력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포트에 없으신 분들은 조금 요 ETF는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을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있네요. 타이거, KLX, 2차전지, K뉴딜, 요거죠. 그래서 요거 지금 현재 시총은 한 640억 정도 되네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ETF는 별로 비추천드리고요. 그 이유를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바이오 쪽 ETF 같은 경우도 구성이 이렇게 되거든요. 상품 구성이 이런 종목을 편입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젠도 저는 이번 코로나 때가 고점을 찍을 것 같고, 왜냐면 지금 코로나 상황의 실적을 나중에 1년 뒤, 2년 뒤, 3년 뒤 뛰어넘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젠이 무슨 신약을 개발해서 임상 모멘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적인데, 그 부분에서 저는 메리트가 떨어진다 보고요. 한미약품 또 한미 사이언스가 들어가는 게 좀 애매합니다. 이거는 이미 2015년도 대시세를 내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기술 반환이 많이 이루어졌고, 제가 볼 땐 투자 매력이 좀 떨어진다 보고요. 알테오전도 지금 기술 수주까지 해버렸잖아요. 보여줄 거 보여줬어요, 사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애매해요, 저는. 셀트리온이나 뭐 헬스케어 같은 경우, 제약 같은 경우 뭐 중장기적으로 계속 실적이 늘어난다는 우리 확신과 명분,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차라리 그냥 셀트리온 그룹주만 투자하면 되지, 굳이 이걸 다 묶어가지고 삼성바이오까지, SK바이오팜 그거 잘 팔릴지도 모르는 거, 뇌전증 치료제, 그거에 베팅해가지고 좀 저는 애매해요. 그래서 바이오 쪽은 비추천. 바이오 쪽 ETF는 비추천. 그리고 인터넷 쪽도 저는 비추천해요. 차라리 네이버만 투자하든지, 더존비전이면 더존비전, KMW면 이제 매수하지. 이거 뭐 아프리카 TV 잘 될지 앞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모르겠거든요. 뭐 K니지스 뭐 이 결제주 중에서 뭐 1등 업체도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하고요. 안랩이나 유비커스 홀딩스 이거는 사실 좀 들어간 게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투자한다는 건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ETF도 별로고,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은 단일 종목단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왜냐면 신장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주가에. 근데 이거 뭐 이런 종목들이 다 나중에 신약으로 잘 되고 그럴지 모르잖아요. 컴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서머너즈 워라는 그 대작 게임 이후로 뭐 제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펄어비스도 검은 사막 이후로 뭐 제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나중에 주가가. 그러니까 이런 걸 막 껴안고 같이 투자하는 거는, 장기로 가는 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껴있는 거, 뭐 골프존이나 이런 것들도 뭐 주가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예, 스크린 골프가 어떻게 될지, 기호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건데,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예, 투자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뉴딜 ETF 쪽에서는 2차전지 쪽만, 예, 개인적으로 투자하더라도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관심 가지신다면 이쪽 정도 관심 가지시고, 바이오 인터넷 게임 쪽은 뭐 신박사 생각은 별로다.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셀트론 내용인데요. 셀트론이 오늘 올라간 이유를 이제 따지면 결국은 그거죠. 예방 임상이 시작된다는 거, 3상 승인받았다는 거. 예, 이게 임팩트가 굉장히 큰 거죠, 사실은. 예. 백신 역할을 이제 살피는 거잖아요. 백신 역할을 확인한다는 건데, 확진자 가족 1000명 대상으로 코로나 예방 임상을 시작한다. 예. 그래서 밀접 접촉자, 그리고 확진자가 이제 그래도 지금 현재 뭐 한 100명 내외로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국내에서. 그렇죠. 해외에서 하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거 환자 모집하는 게 수월하지 않겠어요? 예, 제가 주말에도 올려드린 영상에서 조금 주장 아닌 주장을 했는데, 해외 임상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국내에서도 밀접 접촉자, 환자 이제 가족들, 무증상 확진자 1000명, 뭐 이런 대상으로 이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예, 확진자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 같은 공간을 이용한 사람들이 우선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또 맞는다고 또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홍보가 많이 필요하죠. 항체 치료제가 안전하고, 또 이제 이런 과거 개발했던 이력이 있고, 뭐 CTP27 같은 같은 이 인플루엔자를 그 대상으로 임상을 했던 그런 어떤 데이터들도 좀 보여주고 하면 조금 안심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최근에 또 미국에서 리제네론이라든지 릴리사가 이제 긴급 사용 승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항체 치료제 맞은 부분이 홍보 효과는 된 것 같아요. 환자 모집에 이전보다는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 예, 좀 된 거는 같은데, 또 이제 국내 같은 경우 환자 모집이 모르겠어요. 잘 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인데, 현재 셀트리온의 예방 임상이 진행되는 곳은 이렇게 충남대, 서울의료원, 길병원 등이다. 이번 예방 임상 시험에서 셀트론은 감염 예방 효과와 초기 바이러스 사멸 효과를 확인한다. 셀트론 측은 코로나19 고위험 군에게 투약될 경우 백신으로 충분히 커버되지 못하는 감염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을 걸로 기대된다. 그래서 지금 백신 출시가 지금 뭐 거의 내년 상반기 뭐 고점으로 이제 늦춰지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보면 그 승인 기준을 좀 강화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이런 항체 치료제가 백신에 뭐 한 두세 달 정도의 어떤 예방 효과를 내는 그런 측면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빠르게 이렇게 3상을 오케이 해줬다는 것 자체, 예,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그게 이제 오늘 시세, 그룹주 시세에 이제 시세 반영이 좀 된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맞았던 항체 치료제 미국에서 연내 100만 명분을 공급한다. 지금 릴리사 그리고 리제네론의 이제 물량이 이 정도 공급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급될 수 있나? 예. 하여튼 미국 내에 있는 뭐 공장을 뭐 이렇게 많이 얼라이언스 맺어가지고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미국은 정부 단에서 이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워프스포드라고 이제 초고속 작전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그래서 리제네론과 일리아 릴리가 만든 이 항체 치료제 수십만 병분을 이미 확보 중이다. 한 40만 명분 정도? 연내 확보 중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연말까지 이거를 한 100만 명분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뭐 계획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긴급 사용 승인을 빠르게 내줄 걸로 보여져요. 예, 그런 부분에서 셀트론이 굉장히 호재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 두 개사의 이제 물량은
사실 미국에서 다 소화될 수밖에 없겠죠. 하루에도 뭐 5, 6만 명씩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정도 물량이 모자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많이 이렇게 확보하려고 최근에 이 두 개사 말고 아스트라제네카 쪽에서도 항체 치료제 개발하는 거 요거 5,600억 투자해서 올해 말까지 10만 정 정도 미국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고요. 내년에는 100만 정을 공급한다. 이게 가능하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왔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는 릴리, 리제네론,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지금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연말까지 100만, 그리고 여기 아스트라제네카가 110만, 그리고 내년까지 치면 한 2, 300만 명 분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미국 정도 커버할 정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연내로 10배치니까 9만 명분 생산을 한다. 그래서 이상 종료 시점에 요 이제 10배치 정도 이제 생산 물량을 투입시킬 수 있고, 송도 생산 시설을 이제 풀가동시키면 워낙 이제 셀트리온이 캐파가 크니까 다른 어떤 이 시밀러 쪽 생산하는 거랑 좀 시기 조절을 해가지고 연간 최대 이제 600만 명분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그 세 개사로부터 싹 쓸어가지고 미국 쪽에 이제 공급하게 될 것 같고,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유럽이라든지 남미 같은 아랍 쪽, 중동 쪽도 이제 부자나라 많잖아요. 그런 국가들에 아마 셀트리온이 공급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돼요. 그래서 릴리, 리제네론, 아스트라제네카가 긴급 사용 승인을 받게 된다. 그게 경쟁사가 이제 승인받았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나가리다. 그렇지 않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굉장히 호재가 될 거 봐요. 왜냐하면 이런 회사들이 승인받을 경우 셀트리온 긴급 사용 승인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혜가 기대된다. 수혜 전망이 기대된다. 그렇게 좀 저는 해석하고요. 주가도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요 두 개사의 긴급 사용 승인 받는 거를 우리가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넥신 관련 기사입니다. 제넥신도 오늘 5%나 급등하면서 셀트리온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고 역시 주력 종목으로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나온 기사가 코로나19 백신 효능 검증 영장류 전임상 논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굉장히 좋은 어떤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인체 투여 시 장기 코로나19 방어 효능이 기대된다. 이게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항체를 형성시키고 그거를 또 이제 인체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낫게 하는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두 가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제넥신이 역시나 기술력이 정말 국내 업체 중에서는 압도적이구나.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사를 좀 보죠. 제넥신은 현재 개발 중인 GX19의 G와 영장류 비임상 실험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방어 효능을 확인한 논문을 발표했다. 바이러스 마우스 실험에서 3개의 용량으로 나눠 실험한 결과 모든 그룹에서 항체와 중항체가 생성됨을 확인했다. 고용량에서 더 많은 항체가 생성됐다. 뚜렷하게 효능이 있다는 거죠. 면역 반응과 함께 높은 T세포 반응을 유도, CD4, CD8 반응 또한 높아 방어 효능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후천 면역까지 반응을 유도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이 면역 효능을 이제 유지시킬 수 있다는 걸 좀 밝혀냈다는 거죠. 논문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이 도움 T세포 외부의 위협에 대항해 항체 생산을 늘리는 면역 유도, 이게 이제 요 세포가 과도하게 유도되면 백신을 맞은 뒤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는 항체 의존 감염 강화 AD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GX19는
TH1, TH2 도움 T세포를 균형 있게 유도해 ADE 같은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유도된 T세포들은 면역 반응에 중요한 물질을 분비하는 것이 확인돼 부작용 없이 면역 반응을 유도함을 확인했다. 백신 쪽에서는 ADE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작용인데요. 이 항체에 의해 가지고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에 이제 더 취약해지는 그런 어떤 부작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없는 게 발견되지 않았다. 예. 그래서 긍정적인 어떤 부작용 부분에서도 내용이고요. 그리고 영장류를 대상으로 GX19를 2회 접종했을 때 충분한 수준의 항체가 생성됐다. 3회 접종 후에는 더 많은 항체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했다. 마우스뿐만 아니라 영장류에서도 T세포 반응이 효과적으로 유도되며 이런 T세포 반응도 높았다고 이제 회사 측은 전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상부 기도에서 바이러스가 제거됐을 뿐 아니라 하기도 쪽 폐에서의 조직도 양호했다. 굉장히 좀 우수한 결과죠. 그래서 이제 이 성형철 제넥시 대표는 GX19는 항체 반응은 물론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T세포 반응이 잘 유도돼 인체에 투여되면 효과적인 방어 효능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인체에 대한 투여에서도 굉장히 좀 기대가 돼요. 사실은 이렇게 모든 동물 실험에서도 이 T세포 반응까지 잘 유도됐다는 것 자체가 유의미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향후 일상이 이제 중순쯤 나오잖아요. 일상 중간 결과가 중순쯤에 나오고요. 말일에 이제 뭐 전체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2회 이상에 돌입하는 걸로 일정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간 결과가 나올 때가 시세가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포팅 오늘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백신 쪽 체크를 좀 해보면요, 지금 뭐 컨소시엄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 현재 건강한 성인 대상으로 임상 1, 2 예상을 진행하고 있다 해서 여기 보시면 뭐 일정을 보면 9월 30일 투여를 완료했고요. 일상. 그리고 이제 2회 이상을 10월 달에 개시할 예정이다. 그래서 발표하고 바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10월 말에 바로 온전한 결과를 발표하고 2회 이상에 돌입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일정 전망이 되고요. 그래서 아주 기대되는 그런 어떤 백신 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닝 시즌 돌입했기 때문에 이제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일정들을 좀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0월 21일 날로 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좀 실적 발표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지금 시밀러 업체들, CMO 업체들은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셀트리온은 11월 초쯤 예정이 돼 있고요. 여기에 또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11월 12일, 13일. 한 달 뒤죠. 좀 한참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녹십자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중요할 것 같진 않아요. 혈장 치료제 모멘텀이 중요하지. 그래서 10월 26일, 그래서 30일 사이에 실적 발표를 할 걸로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일정 달력에 좀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 이번 3분기 잠정 실적 나온 거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여기 리포팅이 나온 거 보시면 기초 소재가 이끈 서프라이즈다. 이제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팅인데요. 배터리 부분은 예상 정도 나온 것 같고요. 실적이. 기초 소재 쪽, 화학 소재 쪽이 굉장한 서프라이즈를 낸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오전에도 제가 LG화학 관련된 스마트 리포트를 올려드렸지만, 맥스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한 8,500억 수준? 예를 들면 이제 7,000억에서 8,500억 밴드 안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증권사에서 예측했는데 훨씬 뛰어넘었죠. 영업이익 9,021억 나왔습니다. 회사가 얼마나 자신감을 가졌는지 처음으로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당사 삼성 추정치로도 25% 상회했고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27%를 상회했어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지금 경기 회복이 빠르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LG화학의 이런 기초 소재들은 경기 민감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경기가 좀 예상보다 빠르게 좀 개선되고 있다. 중국이 특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증권사에서도 탑픽 의견을 유지한다. 성장성을 담보하는 배터리 사업 외에 기초 소재 또한 가전 수요 증가로 4분기까지 호조세 지속 전망된다. 그래서 연말까지 화학 업종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LG화학이 이 화학 사업부를 갖고 있다는 게 디스카운트 요인이었지만 오히려 지금 연말까지 내년 초까지의 구간에 있어서는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배터리 부문의 영업이익은 한 1,400억 정도 추정이 돼요. 그래서 예상치가 한 1,300억에서 1,500억 정도 사이였는데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 것 같고요. 기초 소재 쪽에서 거의 8,000억 수준까지 나온 걸로 좀 기대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컨퍼런스 콜은 이제 이번 달 말에 하거든요. 그때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약간 흐름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 4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추후 불 거라 봐요. 이번에 실적 발표 나오면서 오늘은 LG화학이 2.8% 빠졌지만 발표 나왔으니까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중기적인 어떤 흐름에서는 다시 4분기 실적 기대감이 다시 불 거라고 보여져요. 거기에다가 지금 뭐 배터리 부분은 계속적으로 성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흐름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나 이제 전기차 쪽 리콜 관련인데요. 뭐 증권사마다 여기 충당금 쌓는 금액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대신해서 하고 여기서 하고 좀 틀리네요. 금액적인 부분이. 그래서 한 1,000억에서 한 1,500억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어요. 뭐 현대차랑 공동으로 부담하게 될 거고 어찌됐든 리콜을 하는 건데 아직 뭐 LG화학 책임이다 이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공동 부담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현대차가 온전히 할지 LG화학이 나중에 조금 더 부담할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아직 밝혀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예측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실적 추정치가 이렇게 되고요. 영업이익 9천억 정도, 순이익은 한 6천억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기초 소재가 한 8천억 정도, 배터리 쪽이 한 1,4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추정된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오늘 셀트론 헬스케어 리포팅이 나와서 이 부분 한번 짚어드릴게요. 일단 셀트론 헬스케어도 이번에 뭐 실적은 당연히 좋게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단지 이제 원달러 환율이 조금 불리하거든요. 제가 원달러 환율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지난 1분기가 이랬죠. 그리고 2분기 4, 5, 6 이랬고, 그리고 7, 8, 9가 3분기인데 7, 8, 9에 이렇게 좀 떨어졌잖아요. 결국 이제 전부 다 수출하는 기업이잖아요. 헬스케어가 해외에서 이제 시밀러를 파니까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약간은,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국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증가했지 않습니까? 트룩시마 같은 것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환율에서는 좀 불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 외단으로 조금 환율 부분에서의 1분기나 2분기보다는 약간 좀 부정적인 이슈. 하지만 그게 뭐 중요 포인트는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건 좀 감안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제 상담 진행하면서 셀트론보다 헬스케어를 비중을 더 크게 가지신 분들도 꽤나 많으셨어요. 그리고 헬스케어만 들고 계신 분도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헬스케어 한번 좀 그런 분들 유심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퍼스트 무버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다. 그래서 지금 10여 개 이상의 바이오 시밀러 후보 제품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 셀트론 헬스케어는요, 셀트론의 위험 분산을 위한 전략적 공동 개발자예요. 연구 개발비를 공동으로 이제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제품은 연구 개발이 복잡하며 막대한 자본 진출이 필요한데 연구 개발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2008년 셀트론과 판매권 부여 기본 계약을 체결하여 전략적인 관계를 수립하였다. 공동 개발자로서 셀트론이 개발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판매권만을 계약 맺은 게 아니라 임상을 공동 연구한다는 포인트로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셀트론의 생산 리스크,
또 헬스케어의 상업화 리스크, 예, 이제 가지고 있는 각자의 리스크인데 연구개발 리스크를 또 각자 분리하는, 공동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위험 분산을 하는 전략적인 파트너로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초기에 뭐 테마섹하고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제 JP 모건 쪽에서 상당한 투자를 받으면서 자금을 좀 유치를 했죠. 올해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당연히 될 거고요. 2분기에도 헬스케어 이제 매출이 4,2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860억. 뭐 굉장히 서프라이즈했죠. 영업이익률이 20%를 이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영업이익률 합치면 뭐 60%잖아요. 그러니까 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큰 거죠. 합병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확인했고요. 미국의 트룩시마 매출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이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난 6월달 기준으로 16.4%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3분기에도 트룩시마 매출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을 거고요. 뭐 3분기에는 크게 반영되지 않겠지만 4분기에 또 기대되는 게 역시나 램시마 SC입니다. 이제 연내로 유럽 시장의 80%에 해당한 지역에서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4분기부터는 좀 의미 있는 매출이 좀 찍힐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온기로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는 트룩시마, 내년에는 트룩시마와 램시마 SC가 효자 품목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그 휴미라 고농도 바이오시밀러가 유럽에서 이제 승인을 받으면 연초쯤 승인을 받으면 유럽 시장에서의 어떤 이제 휴미라에 대한 기대감이 불겠죠. 그렇기 때문에 왜 셀트리온 그룹주를 장기 투자해야 되느냐? 이번에 뭐 연말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 가지고 팔면 안 된다, 홀딩 해야 된다는 의견을 필요하느냐?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이게 뭐 샀다 팔았다 샀다 이게 의미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는 대주주 양도세 문제로 매도를 해서는 안 되는 종목이다. 이 모멘텀들이 지금 계속 질비하는데 연초에 갑자기 또 휴미라 고농도 시밀러 통과돼 승인받았다고 탁 나와버리면 그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예상 매출액 1조 8,900억 정도, 영업이익은 3,515억 정도 예상이 된다. 목표 주가는 14만 6천원 이렇게 돼 있고요. 직판으로 인해서 이제 판관비가 좀 늘어나는 부분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올해 총 영업 이익률은 10% 후반대 정도 달성할 거다. 미래를 위한 이제 판매 고속도로를 깐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직판으로 인한 어떤 판관비 증가는 일시적인 요인이고요.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트룩시마의 미국 시장 확대, 그리고 램시마 SC의 전체 적응증 확대를 통한 유럽 시장 전체 출시, 그리고 후속 바이오시밀러, 특히나 이제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의 출시를 이제 앞둔 그런 어떤 이익 모멘텀 지속 예상, 이런 포인트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냥 뭐 이렇게 뭐 좀 빠지고 하는 것 의미 없는 조정이고, 의미 없다기보다는 별것도 아닌 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다면 이 기업을 분석하면 이해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무난하게 종목들 흐름 오늘 좀 이어졌고요. 또 모멘텀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10월부터는 뭐 제넥신도 그렇고 셀트론도 그렇고 주요 기업들의 어떤 임상 결과, 중간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모멘텀이 크게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이제 저런 어떤 리제네론 이런 업체들이 항체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을 받게 되면 그 모멘텀은 정말 굉장할 거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잘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글로벌적인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건 제가 주말에 영상에서 짚어드렸는데요. 그만큼 지금 치료제 백신에 대한 어떤 빨리 나와야 된다는 어떤 그 목소리와 이제 기대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날씨 선선하네요. 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 신박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